오늘은 우리 공관위원님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공관위원님들 여러분인데 인사 한번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경례. 예.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위원회는 오늘 3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공관위는 2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사 평가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후 구정 후에 2월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을 종료한 후 경선, 단수 추천, 우선 추천 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수 추천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관위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과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후보자들이 그 결과를 승복할 거로 생각합니다.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심사 절차 진행을 통해 후보자 모두가 결과를 존중함으로써 총선에서 국민의힘 신청자 모두 국민과 함께 가는 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실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경선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샘플 수가 1000개로 정했습니다. 2개 여론조사기관에 각 500개씩 조사하도록 했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하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선거인단 명부,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를 기초하고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된 분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ARS 전화로 하게 됩니다. 전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하고 총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후보자 대상으로 선거인단 명부 가상번호를 바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입니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가 있는데 결선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선일 포함 총 7일입니다. 결선 가산점, 감산점은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부적격 기준에 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브리핑하면서 모든 범죄의 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평가에서 감점 방식으로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점 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총점에서 나머지 점수를 감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도덕성 평가에서 범죄 경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적격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그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성폭력 2차 가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이와 같이 신 4대 악으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녀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재판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이런 범죄로는 성범죄, 그리고 몰카 스토킹 등 여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재판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부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런 범죄로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지난번에 선고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 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원천 배제,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원천 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즉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위임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모든 범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면서 이 세 가지 범죄의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범죄 중에서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임 같은 강력범죄, 그 다음에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이런 경우에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신 4대 악범죄, 즉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사면 복권된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4대 부적격 비리, 이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경우를 할지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들 발표 잘 들으셨죠?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질문 몇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천 배제하는 후보자를 발표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서류 심사를 해서 부적격 해당되는 분들은 면접 전에 부적격자는 저희들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때 여러 성함이라든가 이런 건 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부적격 결정을 하고 몇 명이 부적격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명해서 어떤 사유로 부적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체적인 내용을 따로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익지역 후손 마이너스 15% 이의제기 관련해서 오늘 의견이 있으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이의제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거기에 관해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는 그분들이 공천 신청을 할지 여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공천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그분들에 관해서 그 질문에 관해서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은 있었지만 의결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는 8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게 혹시 몇 건 정도 되나요? 구체적인 건수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신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더 요청하신 부분도 있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적 3선이지만 그분이 다른 지역구에 신청한다면 굳이 동일적 3선에 해당되는 여부조차를 저희들이 결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공천 신청 접수 상황을 보고 해당 이 신청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보고드리고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네, 두 분만 더 받을게요. 그 형사처벌로 4대학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마련한 이유가 형사처벌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정할 수도 없고 짧은 기간 안에 부적격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공천관리에서 사실 형사재판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형사 판결로서 확정된 경우만을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적격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도덕성 평가라든가 이런 데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받고. 저기 먼저 하신 것 같아요. 예. 당원 선거인단 노안에서 앞에 기준이 2월 15일인데 2월 안에 공천을 마치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는 어떻게 보면 속도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2월 말까지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지역구에 관해서 그러나 그게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기 한 분만 더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이 신청할 수도 할지 알 수도 없고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말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 맞춰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또 저희들이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부적격자가 밝혀지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몇몇 지역구에 대해서는 2월 이후에도 공천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공천 당시까지 이제 진행된 신규 기준으로 그 선고 나는 것을 이제 부적격 배제 기준으로 준용하신다고 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상급심에서 만약에 뒤집히는 경우 피부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가부심에서라도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저희 부적격 처리를 하지만 이의 신청을 받아보고 이의 신청이 이의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는 원칙적인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